안녕하세요. 숑샤인TV의 시온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자폐가 뭐 요즘 한국에서는 오티즘, 어티즘, 뭐 자폐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자폐 혹은 자폐 성향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들은 여러분들 흔하게 알고 계시는 사전적 의미라든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시온이랑 살면서 겪은 것들을 중심으로 좀 실제적인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래도 우리 채널 비디오를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온이는 자폐 성향 안에 있어요. 미국 말로는 인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자폐 성향이 굉장히 넓은데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시온이가 어디인가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과연 자폐가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고 알아가는 중이고 오늘은 제가 겪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폐 성향 안에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뇌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죠. 사람은 오감 가지고 있고 뭐 감각 느낄 수 있고 감정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는 신호들을 우리 뇌가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하는 건데 그 받아들이는 처리 과정, 인식 과정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어, 굉장히 흔한 것들로는 우리 자폐 성향 아이들 중에서 눈, 시각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고 또 청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고 이 촉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시온이 같은 경우에도 시각적인 자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청각으로서는 큰 소리가 난다든지 귀에 갈리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보통 아이들보다 못 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어떤 압력을 느끼는 것 이렇게 꼭 눌러주는 이런 그런 촉감을 굉장히 좋아하고 찾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는데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레벨, 그 정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어떤 자극은 좋아하고 어떤 자극은 싫어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다 그냥 무던하게 견딜 수 있는 정도, 우리 일상 생활을 하면서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자극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폐 성향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시온이 예를 들면 시온이는 시각적인 자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가서 단풍잎을 뿌리고 그 단풍잎이나 거기서 나오는 먼지들이 뿌려지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 예전에 호텔 수영장 비디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 같은 것도 굉장히 똑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뿌린 다음에 그 물 입자들이 날아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놀이터에서 모래 날리고 모래 차는 것도 그런 이유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센서리 이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 자극을 원하는 거죠. 어떤 한 물병이 있다면 그 물병 안에 시온이가 원하는 자극의 정도가 차 있으면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정도에 딱 물이 차 올라가면 여기 말로는 펑셔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 있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점점 내려갈수록 뭔가 이상의 행동들을 하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뭐냐면 의사소통을 대부분 많이 어려워해요. 어떤 아이들은 자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유창하게 잘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시온이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할 줄은 알아요. 아주 간단한 말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빠 이거 해주세요. 맘마 주세요. 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주로 요구를 해야지 해요. 예를 들면 물, 워러 아시죠? 물, 뭐 이렇게 워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목 마르다는 거죠. 제가
목마르다는 영어 표현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많은 반복을 통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시온이는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water 해서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모양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배워나가는 그런 방법이 매우 다른 것 같아요. 빛나, 시온이 동생 빛나를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랑 아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모방하면서 많은 것들을 자동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한 1년 전쯤 되겠네요. 학교에서 정말 모르는 게 많을 때, 집에서는 한국말만 썼으니까 얘가 학교에 갔을 때 뭐 온통 하는 말들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빛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를 따로 가르쳐 준 일이 없어요. 다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면서 들은 것을 외우고 따라하고 친구들을 모방하면서 다 자연스럽게 익힌 것이죠. 그런데 시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빛나보다 2년 동안 학교를 더 많이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서 배우는 것은 없어요. 본능적인 것으로 뭐 느끼는 것, 행복함, 우울함, 기쁨, 재밌고 지루하고 이런 것들은 다 느끼죠. 뭐가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능력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온이는 달라요. 시온이는 빛나와도 다르고 또 시온이는 다른 자폐 성향 아이들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폐라는 말로 아이들을 다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자폐 성향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도 스펙트럼 안에 있다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겠죠. 이제 시온이가 미국 나이로 7살인데요. 10달쯤 생후 11달쯤 됐을 땐가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온이가 자기랑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안겨서도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데 혹 자폐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근데 저는 처음에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일단은 아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고 결론은 아내가 맞았죠.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제 아이가 그런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아이 뭘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섣부른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화를 냈어요. 그치만 아내가 원해서 같이 병원을 가봤는데 처음에 간 병원에서는 시온이가 자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생후 24개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굳게 믿고 또 아내한테 화를 낸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데 2돌쯤 됐을 때 이제 자폐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실은 자폐 성향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징조를 보여왔어요. 그런데도 자폐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제 안에서 스스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온이는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날 때가 됐다고 혹은 어떤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 증상들이 사라지고 멀쩡하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시온이가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을 알았을 때부터 이것저것 찾아보고 책도 읽고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을 지식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모르게 시온이가 마법처럼 뿅 하고 빛나 같은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는 상상을 할 때가 아직도 있어요. TV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 인터넷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폐 아동들, 자폐 성향 아이들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혹은 말이 무엇이냐면 특히 저를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씀들 중에 그게 많아요. 뭐냐면 우리 자폐 성향 아이들 중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천재적인 소질을,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잘 소개가 됐죠. 왜냐하면 흥미로운 소재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요. 그렇죠? 정말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자기 개발이 뭐 현저히 느리고 말도 안 되는 애인데, 저번에 TV를 보니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아무거나 그 날짜를 얘기하면 무슨 요일인지 맞히는 능력을 가지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뭐 2019년 4월 22일, 그럼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그 아이는 뭐 월요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모든 날을. 엄청난 암기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천재성들, 어떤 음악성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온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니까 잘 찾아보시라고. 분명히 어딘가에 천재성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면서 엄연히 말하면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런 천재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으니까 시온이가 어떤 특출난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 열심히 살펴봐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를 비해서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천재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지금 뭐 7살이니까 아시다시피 정말 천재들은 3, 4살쯤 벌써 두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봐온 결과로는 시온이는 천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저에게 뭐 천재가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그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 또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또 접하는 이야기들, 소재들이 뭐가 있냐면 아주 심각한 자폐 성향, 그 큰 스펙트럼 안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마일드하다고 하죠. 그런 성향 아이 말고 되게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상 행동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아이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란을 딱 깨고 나온 것처럼 다른 아이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하고 언어 활동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 시온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희망을 담아서 너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도 뭐 미래는 말할 수 없으니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니까 물론 뿅 하고 아이가 그렇게 변했을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 보자면 그 아이가 스스로 노력해온 것들, 견뎌온 것들, 그리고 그 부모가 보조하고 노력하고 맞춰주었던 것들, 선생님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그 노력한 시간과 노력들, 인내들,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른 것처럼 모든 케이스가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비교적으로 그런 어린 나이에 자폐 성향을 벗어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평생 가지고 가기도 해요. 어른 돼서까지도.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과연 그 마법 같은 일이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견디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오늘은 이런 거에 관한 제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주변에 혹시라도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한 명이라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온이와 함께 살아가는 이 여정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분명히 꼬린 지점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짧거나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삽니다. 실제로 100m 달리기 같이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실망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처럼 힘을 분배하고 체력도 아끼고 전략을 짜가면서 최대한 길게 보고 꾸준한 페이스로 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목표는 무엇이냐면 시온이가 어렵겠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사회성을 기르는 것인데 제 도움이나 선생님들의 도움이나 우리 치료사분들의 도움이나 친구들의 도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조금은 느릴지라도 차츰차츰 그런 사회성을 길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요즘은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많은 나라들이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들이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온이가 그런 도움들을 다 잘 활용해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잘 꾸려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시온이가 제 바람이나 제 목표보다 더 빠르게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고, 혹은 제 기대보다 조금 느리게 아니면 많이 느리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온이는 시온이고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이니까요. 시온이는 너무 사랑스러운 착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고, 지금까지도 지금 학교 몇 년 안 다녔지만 7살인데도 벌써 몇 년을 다녔네요. 어려서부터 다녀서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고, 학교 가기 싫다고 땡깡 부리지 않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도 나름 잘 듣고 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들을 잘 배우고 있어요. 시온이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 시온이를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녀가 있으시다면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시온이 같은 자폐 성향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기왕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으로 대충 위로를 하면 부모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다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 부모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되고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자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자폐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들이 함께 더 공유가 돼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자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함께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